분명 처음 보는 사이인데 연봉이며 집안 재산, 빚이 있느냐, 아버지 직업에 육아 계획까지 묻습니다. 실례지만을 붙이면 다인가요? 실례인 걸 알면 묻지를 마셔야죠.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방송이 아니었다면 평생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TV가 세상을 보는 창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요. 일상에서는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엮여 있기도 하고 또 어지간하면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들 내 마음 같겠거니 하며 살아가는데 TV 속 세상은 정말 요지경이에요. 아무리 뚜렷한 목표가 있고 마음이 급해도 그렇죠.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때로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번 SBS 플러스 나는 솔로 29기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출연자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두 얼굴이에요. 남자들 앞에서와 여자들 앞에서의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끼를 부리는 어장관리 수준이 아니에요. 데프콘 씨가 농담처럼 꼬리가 달린 여우라고 했는데 그분은 아마 지금쯤 출연한 걸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SBS 자식 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서는 나는 솔로를 엄마와 함께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녀 각기 5명씩 10명의 청춘 남녀가 어머니와 함께 5박 6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어질어질하죠. 어머니와 자식 20명이 한 공간에서 복닥거리면서 신경전을 벌이면서 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죠. 스튜디오에서 김요한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엄마 눈치 봐야지, 여자분 눈치 봐야지, 그쪽 어머니 눈치까지 봐야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 그럴 거예요. 출연하신 어머니들이 대체로 저보다 연배가 아래이신 것으로 보였어요. 참가자들이 저희 아이들보다 어리니까 어머니들도 의당 젊으시겠죠. 그런데 일부 어머니들의 그 속물 지수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작진이 유도했을까요? 어떻게 저런 걸 묻지 싶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분명 처음 보는 처지인데 연봉이며 집안 재산, 빚이 있느냐, 아버지 직업에 육아 계획까지 묻습니다. 실례지만을 붙이면 단가요? 실례인 걸 알면 묻지를 마셔야죠. 아들이 예쁜 여자만 좋아해서 유감이라면서 예쁘면 뭐하냐? 밥도 안 챙겨줄 텐데 뼈 있는 한마디를 기어코 던지는 어머니, 능력 있는 며느리를 바라면서 동시에 밥수발 들기까지 바라는 이중잣대. 밥은 배고픈 사람이 챙겨 먹어야죠, 어머니. 심지어 딸이 시집을 간다면 뭐도 못하겠느냐. 내가 약이라도 마시라면 마시겠다. 시대를 한참 거스르는 발언도 나옵니다. 이분의 딸은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그 아기를 낳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또 남성 참가자가 등장하자 대뜸 운동화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지적을 하는 어머니도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5번 남자가 괜찮다고 하자 그 말에 그 딸이 날라리기가 있다라고 응수를 해요. 그 대놓고 품평회가 열린 거예요. 놀라운 건 자기소개 후에 판도 변화였어요. 연애 리얼리티에서 자기소개의 시간, 즉 학벌, 직업, 나이가 밝혀진 다음에 흐름이 바뀌는 건 이제 공식처럼 되었지만 이번에 어머니까지 가세하다 보니 너무 심하더라고요. 첫인상 투표 때 한 표를 받았던 그 변호사 출연자에게 3명의 어머니가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역시 직업은 무시 못한다. 엄마들이 사자를 좋아하지 않느냐. 안정적인 직업이 좋다. 표현은 달라도 요지는 하나예요. 그 변호사라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전문직은 아니지만 서울대 출신이어서 아버지 직업이 교장이어서 선택했다는 어머니도 계셨고요. 반면 프로골퍼와 요식업을 하는 출연자는 한 표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소개는 어머니가 아들을 소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한 어머니는 구로구에 작지만 아파트가 있다. 자차가 있다. 아이 아버지가 교장이다. 내가 아팠을 때 아들이 대소변을 받아내며 극진히 간호했다. 이러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어머니, 그 변호사 어머니예요. 아들이 공부를 워낙 잘해서 수석 졸업을 했고 연봉이 높아서 결혼 자금을 다 마련해 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썼다는 그 장문의 편지를 공개하면서
끈끈한 모자 사이를 과시했는데요. 이 어머니가 사전 인터뷰 당시에 자식의 선택을 무조건 응원하겠다, 지지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웬걸 그 3회 예고를 보니까 아들과 의견 대립이 아주 극심해 보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성이 어머니 마음에 차지 않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눈물바람까지 하시나요? 한 표도 받지 못한 이승학 씨 모자가 속상해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들도 집 할 수 있는데 그 얘기 할 걸 그랬나? 우리가 자랑이 약해. 이분들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공격적으로 바뀔까요? 쇼호스트 장민철 씨 자기소개가 끝나자 한 어머니가 월급을 어머니에게 드리느냐고 물어요. 첫 대면에서 경제적인 면을 노골적으로 묻는 거예요. 장민철 씨가 자산 증식에 매진 중이어서 드리지는 않는다고 답했고 그의 어머니는 다 필요 없다. 용돈만 조금 주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용돈을 달래 했는데 생일 때 한 번 주면 된다고 합니다. 명절에 안 와도 되니 개꿀 아니냐고 어필을 하셨는데 그거야 뭐 살아봐야 알죠. 한 여성 출연자의 어머니가 변호사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운동하는 아는 아니고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프로골퍼 이승학 씨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부담이 적은 회사원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카메라가 돌고 있다는 걸 까맣게 잊으신 걸까요? 이번 주 3회 방송에 여성 참가자들의 자기소개가 있을 예정인데 자기소개 후에 자신의 딸을 두고 아들 어머니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왜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대체로 연애 결혼은 상견례 자리에서야 비로소 사돈될 분들을 마주합니다. 저도 딸 결혼 때 사돈을 만나러 가면서 긴장이 됐어요. 가치관이 많이 다르면 어쩌나,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얼마나 잘난 아들인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어쩌고 저쩌고, 자랑이 늘어지면 어쩌나, 그러면 내가 표정 관리가 안 될 텐데 어쩌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랑을 단 한마디도 안 하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 맞선의 순기능을 꼽으라면 자식들이 마음을 주기 전에 상대방 어머니의 면면을 어느 정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로라알 결혼정보회사도 어머니의 인품까지는 세세히 알려주지 못하잖아요.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장점은 자식 얘기를 어떻게 해야 호감인지, 반대로 어떻게 하면 진상으로 보이는지 일종의 반면교사가 됩니다. 자랑도 험담도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선인지, 어떻게 해야 듣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은지 공부가 되지 않을까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단연간 지켜본 결과 자기소개 시간에 자랑을 많이 해서 득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이 자랑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부디 요령껏 눈치껏 하세요. 당사자가 아무리 괜찮아도 어머니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 어머니 성격이 세다, 그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 아이를 돕겠다는 생각에 큰 결심하고 나오셨을 텐데 정작 아이 얼굴에 먹물을 끼얹는 어머니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 언행이 방송을 통해서 낱낱이 공개가 되었으니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에게는 혼담이 쏟아지는 기회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잘 나가던 맥마저 끊어놓는 악재가 되겠죠. 합숙 맞선은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머니와 동행하는 5박 6일간의 맞선을 단순한 자극으로 소비할지 아니면 결혼과 가족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로 삼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텐데요.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 어떠한 파국을 불러오는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주지 싶어요. 부모의 인품, 품격이 결혼정보회사 등급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 그걸 모르고 출연한 순간 이 리얼리티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굳이 맞선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은 자식에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